그러면 현재 검찰에서 취재하고 있는 SBS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말이죠. 전국 고검장 회의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김관진 기자. 네. 자,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 한꺼번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의 고검장 회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김호수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일정이 명확하게 나왔는지, 몇 시쯤 만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계속 반발하고 있는지 김관진 기자가 차분하게 좀 전달을 좀 해주시죠. 네,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대검찰청에선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주제로 지금 5시간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검장 6명이 모인 건 지난 8일 회의 이후에 열흘 만의 일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하러 온 고검장들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법안이 발의되고 검찰총장이 사직하는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나 내용도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검장님들이 거취를 표명할 계획은 지금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선 김 총장 사의 표명 이후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고검장들 스스로 거취 표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긴 만큼 회의에서 고검장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호수 총장이 제출했던 사직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총장이나 대검의 공식 반응이 따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청와대 브리핑대로 김 총장은 오늘 중에 문 대통령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아직 면담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진 못했고 청와대가 정하는 대로 시간 장소를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연가를 내고 대검찰청엔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위해 대검찰청은 들르지 않고 면담 장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먼저 검찰 내에서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단체로 호소문을 보내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검찰 내 국회 관련 업무 책임자인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권 과장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호소가 있었는데 이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전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서 전달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르면 모레까지 전국의 호소문을 다 취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이는 평검사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김관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자나 시민단체 또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 김관진 기자가 전국 고검장 회의 현재 검찰 내부의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전국 고검장회에 참석한 고검장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까 검사라고 한다면 친정부 성향이나 친야당 성향이나 이런 성향과 상관없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은 제가 고개가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네. 고검장들까지 만약에 사표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네. 그때의 관건은 과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검사들이 국민의 안정과 이익을 위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야 역시 검사들은 이 집단의 이익, 조직을 위해서는 정말 저렇게 집단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고검장들이나 뭐 평검사들이 뭐 일괄적으로 많이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면 또 한 측면에서는 이건 조직 이기주의 또 결국 그렇죠. 조직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사표를 전원 이렇게 제출해서 검찰 조직을 마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죽하면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제가 뭐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8월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 중대 범죄 이제 그 3개월이 지나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도 아마도 그럼 경찰이 가져가게 될 거고 그럼 그 3개월 동안 검찰이 과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수사 개시하면 3개월 후에 넘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지금 집단 뭐 사표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그런 집단 행동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어떤 피해가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득하고 알리는 작업 그게 이제 사표 제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께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답변하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까 오죽하면 검찰이 이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옆에 박상혁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만 오죽하면 민주당이 네. 이 법안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법안을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하려고 할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예. 이름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실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처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일관되게 그런 움직임이 보여왔다면 저도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예.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할 때 우리나라의 소위 수사를 제일 잘하는 특수검사를 다 모아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괜찮은 거고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조국 전 장관 네.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그 이후에 결정적인 사실 딱 변곡점이었겠죠.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찾아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제가 뭐 민주당을 무조건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저는 다른 이유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은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나 혹은 뭐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에 관련된 앞으로의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빼고 어떤 국민들에게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박상혁 의원님이 당연히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근데 그 전에 오늘도 뭐 장시간 네. 검찰 분위기 쭉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먼저 좀 던져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 게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검찰이 뭔가 의롭게 자신들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경찰청장들이 다 모여서 저런 식으로 난 사표를 던지겠다. 또는 우리 육군 장성들이 사표를 던지겠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별개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뉴스를 봐도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봐도 검찰이 저런 행동, 저렇게 압박을 하는 행동들이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것이야말로 저 특권의 의식의 발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런 문제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부처 공무원들이 뭐 조직도 통폐합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산자부와
외교통상부를 만들 것이냐 이런 통합하는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국가장들이 모여가지고 난 사표를 다 던지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여론에 따가운 문매를 맞을 텐데 검찰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저는 같은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관되게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 어떻게 하면 검찰의 강고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정해 올 것인가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거쳐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저희들이 국회가 다수 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좀 완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왜 지금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예가 대표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치 보복 그리고 검찰 자체를 아주 예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검찰 뭐 공화국 이상의 그런 과거 획기적인 모습을 윤석열 당선인이 천명하고 공약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야말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왔던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문제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공을 윤석열 정부에게 넘기면 어떻습니까?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계시는데 검찰과 경찰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게 공을 넘기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아니, 안 할 거라고 아예 단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저희들이 토론할 네.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 의견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는 의견은 아닌데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는 과연 그것이 뭐 전술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본질을 저희들이 공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먼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해결하자 이런 것이 지난번 우리 의총에서 모아진 의견이었고 당원들한테도 좀 저희들이 좀 조사도 했었는데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예. 일단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초기에는 정권 초기에는 이제 다수석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관련된 개혁 법안을 만들어내기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그때 초기에 특수부검사들이 많이 중용된 건 인사 문제지 법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사기관에 참여를 할 때 예전에는 거의 검찰청에 들어가서 예. 참여를 했다면 지금 항상 이제 경찰과 직접 만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 경찰. 네. 예.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이 하던 것도 지금 경찰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그런 수사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수사 노하우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경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한국형 FBI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역량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을 또 만들든가 아니면 경찰과 이걸 뭔가를 합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수완박법원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된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린 겁니다. 근데 한 말씀 예.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 예를 들면 뭐 정치 보복 또는 검찰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정치 보복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검찰공화국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지 암만 최측근이 갔다고 해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검찰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게 개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이 정치보복인 거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이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거기에 강박에 쌓여 있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정거래법 사건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사건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1년 전에 LH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수사를 했는데 국수본에서 1년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저거 수사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했다면 저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에 있어서의 수사 공백도 생기고 법률과도 충돌이 되고 국민들 피해는 현실화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방어하려고 지금 입법권 남용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추진하려고 그러는지를. 근데 좀 전에도 예를 드시는데 이제 LH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인 예입니다만 저도 국토위에 있을 때 뭐 이 사건을 잘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었지만 저는 뭐 이게 검찰이 했었으면 제대로 됐고 경찰이 했기 때문에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좀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치자면 검찰이 자신을 조직 보호 차원에서 자신들이 뭐 구성원들이나 검찰의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덮어왔는지도 많은 그런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얼마 전에 무슨 교통사고도 예도 있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주 검찰은 우수하고 경찰은 아주 수사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편향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력만큼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제 경찰도 예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 역량 자체가 대부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이제 경찰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성과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전문가들께서는 경찰은 아주 수사를 못하는 집단 검찰은 아주 만능의 모든 것을 잘하는 집단 이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좀 다소 너무 좀 편향된 시각이라는 생각이 좀 하나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까도 나왔던 뭐 공정거래 사건이라든지 전속고발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를 보니까 좀 약간 의아한 게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정위가 갖고 있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 너무 많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하나의 반대 논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그동안 해오려고 했던 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경찰은 왜 갑자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다가 수사 역량이 늘어나서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됩니까? 저는 이것은 너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좀 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백성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화면 보시면서 우리 늘 애청해 주시던 분들은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화면 하단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댓글들이 계속해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죄지은 자는 검찰이 무서운 것 하고 건숙자님이 댓글 다신 게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시로 변하면서 댓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 경찰을 어찌 믿냐면 지금 검찰들은 땡땡땡 검찰은 또 어떻게 믿겠는가 이렇게 비판되는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댓글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지 어떤지 때로는 만약에 질문이 포착이 된다면 그 질문을 제가 댓글을 보면서 출연하신 분들에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저는 일단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 수사 잘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고 또 1차적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그대로 맡겨놨을까요? 이건 검찰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소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은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완벽한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사 노하우나 법적 판단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경찰로 전체로 넘길 거면 경찰에 그러한 역량을 키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 없이 바로 이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경찰은 누가 통제하나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이번에 보니까 법안에 들어가 있던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경찰로부터 뭐 성범죄를 당했거나 그럼 이 부분은 수사 못 하거든요, 검찰에서. 여기서 또 제19 감사기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찰에 대한 통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법안에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만든 법안에는 경찰관의 비위에 관한 그런 수사는 직무에 관한. 예, 직무에 관한 수사는 또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 근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범죄나 폭행은 범죄는 또 안 된다. 직무상 예.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장도 칠 수가 없다 검찰은. 그리고 사실 그 법안에 따르면 헌법에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예. 부여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나도 못하는 그 검찰이 그럼 서류만 보고 아 이건 영장 청구해야겠네 이것만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헌법에 반할 소지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거하면 너무 많은데 또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수사, 예를 들어서 적폐수사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과거에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수사 기록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수사 기소와 공판을 분리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사와 이제 공판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왜 공판에 들어갔을까요? 수사검사인데. 너무 복잡한 사건들은 직접 수사를 한 사람이 판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중대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길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의 권력을 좀 축소하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제 그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인데 지금 백승훈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그건 좋은데 정작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그러한 어떤 수사 기능, 재판에서 유죄를 받도록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힘이 빠지게 되면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의구심에 민주당은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평가를 들어보면 검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면서 지금 수사 노하우와 이런 역량들에 대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뭐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국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량, 그런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평가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법적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는 검찰이 위에 있고 경찰은 그 밑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법률적인 뭐 쟁점들이 있는 것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변호사라서 그런 부분을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 조언자로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뭐 필요한 필요한 법리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인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앞으로 비타협적으로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보르고 있는 시각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예들을 가지고 그리고 경찰들에 관련된 뭐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찰들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경찰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경찰이 갖고 있는 폐쇄성과 검찰이 갖고 있는 폐쇄성을 비교하자면 훨씬 더 경찰이 취약하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인권의식이라든지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있는 관계 그리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아예 모든 통제권을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좀 조금 지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영장 청구권에는 수사가 내재되어 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학자들마다 관계가 다르고요. 지금 아시는 것, 우리 백성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 자체를 경찰이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위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이 학자들도 반드시 그럼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될 수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상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의문이 남는다 이러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백성민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누군가는 어떤 기관에서는 하겠죠. 할 수밖에 없죠.
만들어야죠. 증권범죄수사단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거 없앴더니 지금 증권범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던 그 수사를 뭐 경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아니면 새로운 한국형 FBI가 하든 어떤 기관은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은 마찬가지로 힘 있는 기관이 될 것이고, 경찰이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검찰 또 아니 그런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뭐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법안 내용인데, 어느 한 기관이 힘을 얻게 되면 지금의 민주당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자, 그 기관이 힘을 너무 받게 되면 그 기관의 힘은 또 어떻게 뺄 것인가? 뭐 경찰 개혁이 되든 공수처 개혁이 되든 뭐 중대범죄수사청 개혁이 되든 간에 그때 가서는 또 그런 개혁 논란을, 물론 뭐 그것이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는 게 우리 또 역사하고 시대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싫다. 그러니까 70년 형사사법 체계가 이렇게 와서 아주 큰 변화가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도 하고 검찰은 6대 범죄에 국한되게 진행됐었고, 근데 그게 한 1년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 이 시스템을 한 10년 정도는 진행하고 어떤 체계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해서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검찰이 모든 거 수사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날 갑자기 너희들은 완전히 수사해서 손떼, 이런 식의 접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지금 백성문 변호사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수사권 도정을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민의를 수렴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상 이런 문제, 공정거래법상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영역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맞고 실제로 수사에 효율적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권이 보호되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검찰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잠깐 다 손 잠궈, 손 묶어, 이게 어떻게 입법 권한이라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해 있지만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익에 우선해서 직무를 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자, 정태훈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하시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 그리고 걱정들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 전체가 무슨 나쁜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저희들도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은 정말 어려운 형사 사건들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대부분의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이 70년의 이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비대한 검찰 권력,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이제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왔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혹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또 입법 논의 과정 중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매일같이 각 정당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자신의 신복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여 검찰 친정체제와 검찰공화국을 노고라 하는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길을 닫은 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반민주, 반민생의 악법입니다. 국민의 고통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정의당의 우선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검찰개혁의 과제가 어떤 다수당의 강행 처리로만 결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적극 좀 중재에 나서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정의당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실적으로 지금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냐 마냐, 이 귀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정의당이 소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국회의장한테 중재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하여간 이번 사안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강문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은 국회의장입니다. 네, 국회의장이 외국 출장을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법안 상정을 언제 할 건지, 이 모든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고 172명 전원이 서명을 한 상황에서 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의 있습니다라고 의원총회에서 했던 의원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당론으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을 채택하고 나니까 172명 전원이 지금 서명을 한 겁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들도 다 서명을 한 거네요. 뭐 제가 하나하나 네. 확인까지는 안 네. 해봤는데, 저희들이 의총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무슨 뭐 답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의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저희들이 토론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발의도 함께 하기로 해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좀 뭐 언론에서는 획일적이다, 너무 좀 한 곳에 좀 몰려가는 분위기 아니냐, 뭐 답을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고민과 함께 토론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정말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꼭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결사 저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막판에 국회에서는 또다시 뭐 최악의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은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하지 않겠지만 또 막겠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의를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다 어떤 특히 정치 조직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이익, 생명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의 보호, 뭐 이러한 어떤 공익적 목표 추구를 위해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성훈 변호사님,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나온 역사, 지나온 길, 거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사실 지금까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진짜 수사와 기소와 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 다 한 기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일정하게 소위 말한 정치 검찰이라고 해서 정책 편향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권한의 비대화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 검찰 개혁은 꾸준히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그 소위 피부에 와닿는 거,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검찰이 영장 청구한 판사가 그냥 영장을 내주는 거였는데, 그것도 일단 피의자가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 그런 것도 다 검찰 개혁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검찰을 해체하자까지 가는 건 좀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검찰 해체와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과 경찰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법률적 전문성도 역량도 서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하지 않았던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럴 방안을 미리 만들고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어떻게 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고려들을 한 이후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뺏는 것 말고 다른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각도에서 한 말씀만 추가를 하면은 짧게 해주시죠. 이 법안과 관련된 민의도 문제지만 지금 사실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당에서는 추경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외식 물가 그리고 일부 대출 금리는 벌써 7%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대체 해야 되는 게 뭔데? 오직 지금 국회가 이 문제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당선되고서 생각했던 50조 추경 문제를 제일 먼저 기대했는데 아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용산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지금 민생과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것은 인수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상당히 또 토론을 정리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또 토론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처음에 백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법률안의 의결, 공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헌법 53조를 찾아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그 관련 조항들 기간이 15일로 돼 있네요. 맞습니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거쳐갖고 바로 확정한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대통령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한다.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참 궁금한 내용이 그 15일이라고 하는 시점도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동시에 서명, 공포 절차도 밟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 1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다음 달 10일인데 그 15일 전이라고 한다면 4월 25일 그러니까 또 이 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 하루 정도 걸린다고 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의견을 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날짜까지도 민주당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예. 회기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께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을 경우의 수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회기 쪼개기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예. 지금 박병석 의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 회기가 5월 2일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다음 회기는 5월 3일 날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김무수 검찰총장이 오후 2시 반쯤에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사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한다고 밝혔고 오후에 김무수 총장 만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시 반에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이 현장 취재기자로부터 들어왔고요.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에 법사위 소위를 개최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과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상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의 인수위 상황에 예.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습니까? 그게 또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여당이고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또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박상우 의원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